어서 들어오시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고생 반갑습니다. 많으십니다. 네. 아주 그냥 혼돈의 밤을 보냈습니다 어제. 저도요. 몇 개가 터진 건지 정말 혼돈의 밤을 보냈는데 정말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도 혼돈의 밤이었습니다. 어제 혼돈의 밤과 동시에 저는 별풍선도 같이 터져서 저는 괜찮아졌거든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속상해하고 있는데 일단은 류지 형 얘기는 조금만 미룰게요. 이미 지금부터 떼버리면은 뭐 류지 형 뭐 어쩌고 저쩌고 분명히 뒤에 와서 또 분명히 그 얘기 하십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까 해서 가장 급한 것부터 함덕주 인대입니다. 어제 경기 끝나자마자 천만 다행이었어요. 진짜 저도 인덴가? 거길 잡고 7구 던지고 내려간다. 깜짝 놀랐어요. 심상치 않다고 생각했었는데 일단 현 시점에서 하지마. 일단 현 시점에서는 손목이었습니다. 예, 손목이고 체인지업을 워낙 비틀어 던지다 보니까 거기에 가끔 무리를 느낄 때가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니 걱정을 크게 안 해도 된다는 답변을 받았고요. 일단 엔트리 여부는 아직 확실히 모르겠어요. 휴식을 줄지. 예, 일단은 그 상황을 조금 보고 결정을 할 것 같은데 더 이상 제가 깊게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선수 부상 부위가 본인한테도 조금 언급하는 것 자체가 민감한 부분일 수 있기 때문에 손목이었다. 예, 다행이다. 라는 쪽으로 전달을 들었습니다. 예. 자, 두산에 함덕주 말수 없어요. 네. 일단 오늘은 없고 계속 가는 것 같긴 하네요. 하지 마세요. 펀딩 하지 마세요. 그 민트 초코를 왜 이렇게 먹이고 싶어 하는 거야 나한테. 맛있긴 하죠, 민트 초코. 아니 이 민트 초코가 도대체 무슨 맛으로 먹는지 나는 아직도 모르겠어. 뭔가 되게 인위적인 색상 있잖아요. 민트 초코가. 그 인위적인 색상의 매력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배우신 분이에요. 옛날에 그 H사의 H치노 많이 먹었어요. 민트 초코 H 그거 많이 먹었어요. 예. 진짜 안 드실 분들이 일단 시켰고 그럼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네. 천만 다행이죠. 천만 다행입니다. 네. 그리고 그 선수 누구죠? 안 먹었는데 제가 내일 선발 투수로 예고된 조재영 선수. 조재영 선수가 일단 대체 선발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될지 사실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이 조재영 선수 파이팅 넘칩니다. 목소리에도 파이팅 넘치고 곰들의 모임 가셨던 분들은 이 조재영 선수 노래하는 거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무대 올라가서 그 노래할 깡이 있다는 건 신인으로서 엄청난 패기죠 정말. 이 선수가 제가 인터뷰를 길게 했었습니다. 다행히 자료가 굉장히 풍부합니다. 너 이제 일로 와. 이제 그만 괴롭히고. 풍부합니다 자료가. 내가 좋은가 보네. 일단 이 선수가 황금사자기 때 준우승을 했던 경험이 있죠 용마고에서. 기본적으로 그 페스트볼에 힘이 굉장히 좋은 투수고 2군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아서 이 선수가 1군에 올라와서 선발 기회라는 엄청난 기회를 잡게 됐는데 역시 뭐 멘탈이 좋고 본인이 이야기한 건 멘탈이 좋고 변화구를 잘 던지고 뭐 커브, 슬라이더, 포크볼 뭐 이렇게 굉장히 레파토리가 다양한 투수라는 거. 선발 투수로서 나중에 장래가 굉장히 기대되는 선수인데 페스트볼과 포크볼, 커브, 슬라이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본인이 이야기한 것 본인의 가장 큰 강점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답변은 간이 크대요. 간이 크다고 해야 될까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야구를 해오면서 여러 번 좀 위기 상황 이런 상황에서 막아내다 보니까 긴장을 안 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 신인으로서 긴장을 안 하고 마운드에 오른다는 점은 엄청난 플러스 요인이 되겠죠. 이제 그런 점이 이 선수의 강점인 것 같고 뭐 역시 아마추어와 프로가 다르다 보니까 이제 프로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좀 굉장히 기대도 되고 저도 내일 경기 조금 유심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팬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큰 기대는 없어요. 사실은 그 로테이션을 돌아주는 것과 큰 기대는 없어. 사실 신인한테 그냥 올라와서 스트라이크만 던질 줄 알면은 이제 눈높이가 이제 거기까지 왔거든요. 팬들은 그 정도만 해주면 좋겠다. 그리고 사실 대체 선발로 들어와서 큰 기대 말하기는 좀 어렵고 뭐 잘해주면 좋은 거고 못해도 뭐 그냥 열심히 잘했다라고 돼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대체 선발과 얘기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추후에 좀 대체 선발과 불펜을 오갈 수 있는 자원이라고 생각했던 곽빈이 오늘 또
통증이 재발이 돼서 예, 올해는 쉽지 않을 올해라고 하기보다 일단은 당분간 빠른 시일 내에 보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곽빈 통증 때문에 곽빈 일단 기약이 없는 것 같고 사실은 올해는 저는 올해가 좀 그렇죠. 어려울 기약이 것 같고 없다는 예, 그게 가장 맞는 말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면서 또 이제 하나의 관심사는 김강률 선수가 도대체 언제 등판되느냐 문제인데 아직도 구속이 잘 안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는 있어요. 145km에서 146km 정도 나오는데 사실 바로 타이트한 상황에 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처음에 했었거든요. 네. 근데 좀 보면 최근 3경기에서는 굉장히 좋았지만 이전에 불펜이 확실히 좀 흔들리는 부분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김태형 감독께 처음에는 김광현 선수가 조금 편안한 상황에서 등판을 준비하는 거냐고 여쭤봤더니 여유로운 상황이 어딨어. 그거 맞죠. 네. 우리 팀에 지금 여유로운 상황은 없죠 사실.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일단은 조금 더 편안하게 경기를 할 수 있을 때 한번 1군에서 테스트를 하고 꾸준히 기용하는 폭을 점점 좁혀가지 않을까. 석점 차, 2점 차, 1점 차 이런 식으로 지금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제 좀 빌드업 중인 건데 이제 결국에 마지막 얘기는 항상 그 얘기일 거고 지금 여러분들도 그렇고 빌드업 중이긴 한데 사실 불펜이 흔들리면서 불펜을 좀 쉬게 해주려면 선발 로테이션이 잘 돌아가야 되는데 맞습니다. 이용찬 선수가 또 자 팬들은 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참 이전에도 통증이 있었는지 아니면 지금 갑자기 또 이렇게 일어난 건지 사실 투구 내용만 봐서는 이전에도 몸 상태는 온전치 않았던 것 같거든요. 100% 상태는 아니었지만 뭐 FA 때문에 버텼다 이런 거는 정말 아니고요. 이용찬 선수도 스프링 캠프 때 안 좋은 상황이 나왔을 때 누구보다 조금 더 잘하고 싶어 했고 이제 이런 의지가 굉장히 강했거든요. 저도 스프링 캠프부터 쭉 봐왔기 때문에 이용찬 선수가 얼마나 체계적으로 훈련을 했고 착실히 훈련에 임했는지는 더 봐왔기 때문에 이번 시즌 아웃이 더 아쉽다고 할 수가 있죠. 그만큼 준비를 잘 해왔으니까요. 김명신 선수는 아직 좀 걸리지 않을까? ITP도 해야 되고 사실은 사실 이제 재활 과정이 남아 있는데 머지않아 볼 수 있을 수는 있어요. 김명신 선수도 확실히 두산 불펜에 어느 정도 이제 2016년, 17년의 페이스를 보여준다면 충분히 팀의 힘을 보탤 수 있는 자원이고 두산에서도 투수 한 명이 급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 만큼 너무 급하게 올려서 또 탈이 나서 다른 선수를 메우는 것보다는 천천히 준비해서 완벽한 상태로 끌어올린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불펜이 결국엔 모자라서 어제 이제 시작될 때인데 어제 경기가 끝나자마자 전격적인 트레이드 발표가 됐습니다. 류지혁, 홍건희. 네. 사실 어제는 제가 경기를 끝나자마자 기사로 접해서 굉장한 분노와 화가 치밀었는데 저도 문자는 솔직히 많이 받았어요. 그 이제 두산 팬분들이 지인도 굉장히 많고 류지혁을 왜? 솔직히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저도 홍건희 선수가 굉장히 잠재력이 있고 빠른 공을 던지는 투수라는 점은 알지만 류지혁 선수가 내야의 1옵션이잖아요. 그쵸. 백업 1옵션이라는 이 상대가 항상 원해왔던 그야말로 인기 매물을 인기가 있는 선수를 쉽게 넘긴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물론 팬분들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저는 냉정하게 이제 어제 방송을 끄고 난 다음부터 냉정하게 좀 생각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나쁘지 않은 카드를 받고 왔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갑자기. 왜냐하면 이 홍건희 선수가 스윙맨 역할도 가능하고 필승조도 가능하고 사실 두산의 필승조를 지금 살펴보면 이형범 선수 그리고 이현승 선수 뭐 이형범 선수는 내려가 있지만 이형범 선수, 이현승 선수, 권혁 선수 다 150km대 혹은 140km대 후반에 빠른 공을 구사하는 선수들은 아니라는 점이죠. 그러니까 파워로 찍어 누를 선수들은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두산의 150km라는 상징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공을 던질 수 있는 파워 피처가 필요했고 거기에 매력을 느꼈습니다. 뭐 물론 아직은 엔트리가 등록이 안 됐지만 홍건희 선수 당장 써야죠 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은 굉장히 막 어제 좀 침착해져 보자 좀 기록을 보자 했는데 뭐 많이 뭐 얘기를 해서 올해 성적을 가지고 얘기하기에는 좀 수치가 좀
표본이 좀 적고 사실은. 네. 그래서 좀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계속 봤는데 지금 수치대로만 가져도 사실은 나쁘지 않은 불펜 자원인 거는 같아요. 그 이제 네.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게 뭐 6이닝 4실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홍건희 선수는 잠실에서 굉장히 좋았거든요. 역시 데이터 피홈런이 굉장히 많은 선수라는 이미지가 있는데 잠실에서는 홈런을 안 맞았고 통산 ERA가 6.30이었는데 잠실에서는 3.6이에요. 이제 그런 부분부터 데이터를 확실하게 보고 또 데리고 온 부분도 있고 또 하나의 자료를 말씀을 드리면 올해 트랙맨으로 분석을 해본 결과 홍건희 선수가 이전 시즌보다 올 시즌에 월등히 구위나 이런 부분이 좋았다 라는 판단을 해서 전력 분석팀과 상의를 해서 이 선수의 영입을 결정을 또 했다고 하네요. 아, 또 이제 각방 이제 또 시어머니들 또 다 들어오셨거든요. 네. 이방 저방 다른 팀 팬들 시어머니들 들어오셨는데 오늘은 시어머니들 받지 않습니다. 미안해요. 예. 시어머니들은 혼자 이제 집에서 혼자 소갈이 하면서 많이 혼자 얘기하시고, 자, 그래서 홍건희 선수를 조금씩 얘기를 좀 해보자면 어쨌든 네. 류지혁 선수 일단 얘기는 좀 뒤로 미루고, 홍건희 선수가 사실은 표본이 조금 적긴 하지만 BABIP가 조금 높은 거 빼고는 나쁘지 않은 피처예요. 그리고 우리 불펜들이 지금도 필승조, 추격조 막 구분 없이 지금 엄청난 이닝을 소화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걸 조금만 덜어내주는 역할만 해줘도 충분히 좋은 역할이라고 봐요, 저는. 그렇죠. 네. 1이닝 무실점, 1실점 뭐 이제 1이닝을 효과적으로 차단해줄 수만 있다면 그 자체로도 굉장히 좋은 개투진이 될 수가 있겠고 또 선발로 이용찬 선수의 빈자리를 메워준다면 그 또한 굉장한 플러스가 되겠죠. 역시 김태룡 단장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트레이드에 이용찬 선수의 시즌아웃도 결정적으로 영향을 그쵸. 미쳤다. 네. 역시 이제 그 부분이 홍건희 선수를 좀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쓸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둔 그런 언급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좀 맞습니다. 우리가 투수가 필요한 상황이 결국 돼버렸어요. 근데 어제 제가 막 흥분해서 저도 급한 기아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급한 것 우리도 급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럼요. 예, 아예 없더라고요. 투수가 2군에서 올릴 수 있는 투수도 없고 지금 뭐 기대를 볼 수 있는 투수도 없고, 이게 우리 불펜의 현실을 맞춰 봤을 때 류지혁이란 카드를 꺼내야지 홍건희를 갖고 올 수 있는 시간이 맞더라고요. 아, 정확하세요. 시각이. 그러니까 유지혁 선수가 인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역시 뭐 내야수들 부족한 팀들이 많고 지난해 2차 드래프트 때도 내야수를 뽑아간 팀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이제 그런 점을 봤을 때 야수 대 투수로 1대1을 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또.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류지혁은 굉장히 매력 있는 카드였고 류지혁 정도 되는 선수를 꺼내 들어야 어느 정도는 경쟁력을 갖춘 불펜 카드를 바라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내야가 일단 팬들이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저는 이제 제가 어제 계속 이제 앉아서 스태티지도 보고 뭐 이러고 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잊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 현실을 잠깐 안경을 벗고 본 것처럼 네. 류지혁은 우리가 매일 봤던 선수고 제 내야 제 백업 1옵션이 맞아요. 예. 근데 현 상황에서 시장 전체를 봤을 때에는 네. 투수가 없죠. 투수가 최고의 금값이거든요. 지금 그렇죠. 특히 불펜 어마어마해요. 어마하죠. 정말. 그리고 이 정도의 스탯을 보고 비비는 걸 보면은 프런트에서 생각을 해보면, 네. 이거 제 개인적인 발언이에요. 류지혁은 긁어볼 만큼 긁어봤다라는 판단이 섰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긁어볼 만큼 긁어봤고, 그랬을 때 어느 정도의 리밋이 보였기 때문에 여기에서 누굴 채워 넣는다라는 마인드가 나왔기 때문에 류지혁을 조금 더 과감한 카드로 쓸 수 있는데, 선생님 같이 가세요. 이따가 선생님 같이 가세요. 제가 배변 패드하고 저기 간식하고 다 챙겨드릴 테니까 같이 가세요. 에?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두산이 투수를 메우기는 쉽지가 않은데 야수는 뭐 서예일, 권민석, 이유찬 이유찬. 그리고 지금 현역에서 국방의 힘을 열심히 하고 있는 황경태 이런 선수들로 메울 수 있다는 판단을 해서 투수를 얻어오기 위해서는 출혈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트레이드였습니다. 맞은 것 같아요. 네. 이제 긁어볼 선수들 긁어보는 것도 보고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홍건희가 와서 네. 솔직하게 얘기해서 까놓고 얘기했어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윤명준, 최원준, 박치국 이닝 3분의 1씩만 덜어줘도 성공. 저는. 성공. 네. 네. 충분한 성공. 왜냐? 그들이 지금 과부하가 너무나 걸려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본인들의 역할도 못하고 결국에는 부상의 우려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잘 바꿔온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정말 투수가 금값인 상황에서 홍건희 선수를 영입할 수 있었던 것도 굉장히 저는 두산 입장에서는 충분히 매력적인 카드라고 느낄 수가 있을 테고 또 류지혁만한 레벨이 되니까 140km 후반대 공을 던지는 투수를
데려올 수 있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두산도 류지혁이 굉장히 인기 많은 걸 알죠. 인기 많은 카드로 다양한 카드를 맞춰보는데 상대 쪽의 제안은 그렇게 매력적인 카드가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홍건희만큼요. 그렇죠. 예. 그 팬들이 또 하나는 거는 류지혁이면 홍건희보다 더 좋은 투수를 데리고 있지 않냐라고 했는데 제가 어제 잘 봤거든요. 절대 안 돼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딱 거기 선이에요. 그 이상을 바라기에는 타 팀이 벤치 놓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예. 그렇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신성현으로 홍건희 절대 안 된다고 봐요. 저는 급이 안 맞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투수가 워낙 금값이기 때문에 조금 하는 것도 지금 용납이 가는 시장의 상황이거든요. 사실은. 네. 예. 그래서 뭐 내야수가 굉장히 가치 있는 내야수를 찾는 팀들이 있었고 또 기아 입장에서는 사실 3루수 자리가 비어있기 때문에 류지혁은 굉장히 매력적인 카드였죠. 기아 입장에서도. 사실 이 과정이 굉장히 재밌는 게 이번 3연전에서 류지혁이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들었는데 우리랑 카드 맞춰보자 라고 조계한 단장이 이야기를 했죠. 이제 그렇게 해서 맞춰보면서 카드가 성사가 된 게 홍건희였습니다. 타이밍을 이제 팬들이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사실은 지금 타이밍이 딱 그 타이밍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야 줄부상이 나온 시점에 맞습니다. 류지혁이 맞습니다. 들어가야 되는데 류지혁을 보낸다라고 하는 거를 저도 용납은 안 됐어. 이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어제. 처음에는 네. 류지혁이 이제 경기 중에 이 상황이 경기 중에 이제 어느 정도 발표가 돼서 미리 경기 끝나면 그 보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 상태였는데 두산이 류지혁이라는 건 저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고 네. 근데 그 이제 다음 카드가 누굴까 했는데 홍건이라고 해서 처음에는 약간 밸런스가 안 맞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면밀히 따져보니까 홍건이가 분명히 두산의 힘이 될 수 있고 류지혁도 기아의 힘이 될 수 있는 정말 그 위닝 트레이드가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트레이드가 아니었나 라고 저는 분석을 좀 해봅니다. 진짜 뻔뻔한 얘기 어제부터 나오는데 예. 류지혁을 정우람으로 바꿔먹자는 얘기를 몇몇 분들이 하시거든요. 하나가 총 맞았어요 진짜. 제가 한화 쪽도 좀 취재를 하고 있지만 네. 택도 없습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택도 소리니까 없습니다. 좀 그만해. 진짜 정신 나간 소리 좀 그만해. 그러니까 지금 정우람 트레이드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정말. 기둥뿌리 뽑아줘야 돼요 사실은. 맞습니다. 그쪽도 그 기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도 만약에 트레이드를 한다면 지금 어떻게 보면 메이저리그식 트레이드를 할 수가 있는 좀 적기라고 보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절대 급이 맞지 않죠. 절대 안 돼요. 정우람 선수를 데려오려는 팀은 꽤나 큰 출혈이 필요합니다. 이전에 키움이 LG랑 트레이드할 때 송신영 주면서 박병호를 데리고 왔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은 역시나 너무 양심이 없는 소리는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냉정해져야 된다라고 봐요. 류지혁이 이번 시즌 잘해주고는 있었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정말 좋았어요. 기록들이 다 좋았는데, 그러니까 올해 기록은 사실 표본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많지 않았죠. 그 4할 이런 게 표본이 많지가 않은 표본이기 때문에 그건 언제든 우리가 야구할 때는 결국엔 평균에 회귀한다라는 이론이 맞습니다. 있잖아요. 그랬을 때 류지혁을 생각해 보면 분명히 프런트에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맥시멈을 어디까지로 책정을 해놨고 류지혁을 넘을 수 있는 이 경험치를 다시 다른 애한테 먹여서 류지혁을 뛰어넘을 수 있는 내야 카드가 있기 때문에 류지혁을 과감하게 쓸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네. 예, 그 이유찬 선수도 지금 꾸준히 1군에서 기회를 받고 있고 이제 이런 젊은 선수들이 그 류지혁을 넘어서 주기를 바라는 이제 그런 메시지도 깔려 있는 거죠. 네. 근데 뭐 냉정해도 지금 타이밍은 사실 조금은 아쉽죠. 그렇죠. 내야 줄부상이 내야 너무 많아서. 줄부상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어. 팬분들 입장에서 아쉽다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건 충분히 저는 납득은 가요. 예. 뭐 아쉬운데 뭐 어떻게 그냥 지금 당장 누구 쓸 건데라고 얘기를 하지만 보십시오. 서드의 최조한 2루에 이유찬 나올 가능성이 저는 좀 높다고 봐요. 꽤 있죠. 18개를 류지혁을 엄청 좋아하셨던 형님인데 그 류지혁 선수는 저도 좋아했어요. 굉장히 좋아했고 그 인터뷰하면서 그 답변으로 가슴을 울린 몇 안 되는 선수예요. 지금 두산 내야가 굉장히 풍부한 상황에서 다른 팀 가면 주전을 할 수 있는 능력이잖아요. 충분히. 그쵸.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 선배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슈퍼백업으로서 더 가치를 인정받고 빛이 나는 거다
나는 주전을 해도 두산에서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정도로 팀에 대한 로열티가 굉장히 큰 선수였기 때문에 이제 그 말이 굉장히 좀 가슴을 울렸었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그런 점 때문에 류지혁 선수의 트레이드가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이 선수가 잘 되길 바란다 이런 마음이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정말. 그걸 둘째 치고 저는 아까운 카드긴 했네요. 근데 이제 팬들은 저도 이해는 돼요. 저도 팬이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보았을 때는 지금 던지고 있는 다른 투수들의 부활을 덜어주기 위해 홍건희가 온 거는 정말 좋은 거예요, 팀 입장으로서는. 근데 같이 한 세월이 오래됐으니 류지혁 선수랑 그렇죠. 뭐 실책하는 것도 막 욕하면서도 보다가 또 좋은 수비하면 또 와 했다가 좋은 타격했으면 또 와 신났다가 이러다가 그 선수가 그냥 한순간에 경기가 끝나자마자 다른 팀으로 간대요.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애가 되는 거죠, 사실은. 그건 저도 이해돼요. 그럼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홍건희가 싫은 게 절대 아닙니다. 뭐 당연한 거고요. 저는 근데 솔직하게 얘기해서 뭐 미라클 형이 양의지 그 이상이라는데 저는 양의지 그 이상은 안 나와요. 진짜 씹충격이었어요, 양의지는. 진짜 팀을 통째로 털린 느낌이었어, 나는 양의지 때. 양의지 FA로 갔을 때 진짜 팀을 통째로 털린 기분이었어, 저는. 그러니까 그 시즌 우승한 게 지금도 두산이 정말 잘했다는 건데, 그 양의지 트레이드 터진 날 당일날 아침에 김태형 감독님이 20승이 빠져나간다고 했었어요, 사실. 자, 기아 팬들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막 보고 계신 분들도 알겠고 뭐 타팀 시어머니 분들 와 계신 거 아는데 우리 입장은 명확합니다. 홍건희가 싫은 게 아니에요. 홍건희란 투수가 못한다고 얘기한 적도 없고, 그럼요. 홍건희가 나쁜 투수라고 얘기한 적도 없어요. 다만 류지혁이란 선수한테 많은 정이 쌓여 있어서 이성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바꿔먹는 게 맞긴 하지만 그냥 류지혁이 아깝고 아쉽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너무 막 그렇게 듣지 마요. 분명히 또 이제 이런 소리 나온다고, 분명히 지금 얘기 안 해주면. 그래서 자, 홍건희 선수를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봤던 거는 BABI 비율이 좀 높아요. 그래서 높았죠. 잠실에 왔을 때 뜬공용 유형이긴 하지만 과연 이게 커버가 되겠느냐. 사실은 BABIP가 높다라는 거는 라이너성 타구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정타가 많다는 거죠. 몰린공이 많았고. 라이너성 타구가 많이 나왔는데 그래도 외야가 우리가 아무리 강해도 라이너성이면은 이게 커버가 안 되는 타구가 꽤 나올 텐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게 조금 걸려요, 사실은. 사실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산의 셋업맨들이 파워로 누르는 셋업맨들이 아니고, 그렇죠. 이제 홍건희 선수는 기본적으로 올 시즌에 최고 150km까지 찍었던 선수입니다. 그 구속 하나의 매력을 느낄 수가 있겠죠. 플러스 공이 빠르다고 또 제구가 나쁘냐? 그것도 아닙니다. 제구도 좋고, 제구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고, 또 충분히 빠른 공을 살려서 던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두산에서도 과감하게 선택을 했는데, 일단 자 보시면은 뭐 선발 대체자 없고 중간 과부하 걸리고 뭐 곽빈이 당장은 어려운 상황에서 좀 홍건희 선수가 메워주기를 기대하는 카드인데, 일단 아까 뭐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 홍건희 선수에 대해서는. 근데 뭐 이제 데이터라든가 트랙맨 데이터라든가 뭐 잠실구장 성적, 이제 이런 부분들이 두산의 수비와 그런 팀의 분위기, 이런 점에 시너지를 얻을 수 있다는 그런 계산까지 충분히 깔려 있는 그런 트레이드였습니다. 뭐 김태룡 단장도 이 부분을 되게 아쉬워했는데, 류지혁을 1년 만에 입단 1년 만에 군대 보내고 넥스트를 데뷔했던 선수예요. 이제 그만큼 굉장히 아꼈던 선수고 팀의 코어로 굉장히 기대를 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떠나보내는 데 있어서는 정말 누구보다 마음 아파하더라고요. 그리고 조계현 단장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기아 얘기지만 기아 팬분들 들으세요. 저한테 홍건희 그 진짜 좋은 선수라고, 정말 성실하고 두산 가서 좋은 공격, 좋은 수비 이런 거 그 버프를 받아서 분명히 포텐셜이 터질 수 있는 선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선수들이 팀 바꾸고 또 구장 바뀌면 또 분위기가 바뀌고 완전 다른 선수들이 좀 되는 경우가 좀 있어서, 맞습니다. 그런 경우가 되었으면 좋겠고, 제구가 문제였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래서 이게 홍상삼 기록이냐 홍건희 기록이냐 제가 어제 이러면서 봤는데 올 시즌 표본이 작긴 한데, 그쵸, 삼진 6개보다 볼넷이 많았던. 작기는 한데 그래도 제구가 잡힌 거는 어느 정도 파악은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이 선수를 솔직하게 얘기하면 추격조 대장이라고 이제 기아 팬분들이 어제 와줘서 많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역할만 해줘도 최원준이 살아날 가능성이 충분히 높아지고 윤명준도
분명하게 필승조의 롤로 다시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확실한 네. 한 명의 그 퍼즐이 들어와서 그게 완벽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만 커버가 돼도 두산은 충분히 불펜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팀이에요. 네. 그리고 뭐 류지혁 아깝다는 건 뭐 계속 얘기하는 거 알겠는데 저는 이유찬이 1옵션이 된다라고 봅니다. 저는. 예, 그 사실 맞아요. 이제 두산에서도 차기 1옵션은 이유찬이 맞습니다. 네. 예, 그건 과감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 차기 1옵션은 이제 이유찬 선수가 해줘야 됩니다. 네. 또 3루, 2루, 유격수 뭐 다 가능하고 진짜 류지혁 선수 롤을 그대로 이어받았거든요. 이제 이 이유찬 선수가 굉장히 좀 적극적이고 공격적이고 저돌적이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유찬 선수의 강점인데 앞으로 류지혁 선수가 생각나지 않게 해야죠. 이유찬 선수에게는 굉장히 큰 과제가 주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래 나는 봤을 때 지금 형님들이 많이 포장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포장이 아니에요. 진짜 진짜 투수가 없어요. 너무 없어요 지금. 없어요. 네. 진짜 포장이 아니라 저도 처음엔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이 밸런스를 보고 류지혁이?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두산의 뎁스 차트와 2군 리스트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 살펴봤을 때 왔어야 된다. 투수가 필요했다. 라는 부분은 자명한 사실이고 또 하나 플러스를 하자면 홍건희 선수는 제가 지방 팀에 있는 선수들 중에 잠실에서 던지면 어떨까라고 생각했던 투수 중에 5명 중에 한 명이에요. 이제 그만큼 공끝은 굉장히 좋습니다. 이 선수가 공끝이 좋고 화순고등학교 시절부터 페스티벌의 무브먼트 하나는 정말 인정을 받았던 투수기 때문에 이제 이 선수가 두산에서 좀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정말 살아나느냐 그런 점을 저는 좀 유심히 볼 계획이에요. 홍건희 선수랑 통화도 좀 길게 했습니다. 예. 아까워. 류지혁 아까운 건 저도 아까워요. 근데 아마도 이제 뭐 마이크 잡음이 들린다고? 네? 잠깐만요. 확인 좀 할게요. 들리세요? 마이크 잡음 없는데? 제가 끼고 있을게요.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홍건희 홍건희 나쁘지 않은 투수다. 한번 긁어볼 만하다. 맞습니다. 그리고 진짜 성실한 선수고 그대로 전달 드릴게요. 성실한 선수고 포텐이 안 터진 거다. 두산 가면 운동장 넓고 수비 좋고 공격력 분위기 좋으니까 충분히 터질 수 있는 환경이다. 가서 정말 잘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류지혁도 저는 가서 더 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많이 돌렸었어요 포지션을 우리가. 네, 근데 맞습니다. 기아 가면 3루로 고정으로 아마 들어갈 것 같거든요. 일단은 네. 3루로 적응시킨다는 그런 계획이고요. 가서 아마 더 잘할 거예요. 3루 고정이어서 더 잘할 거고 잘할 거예요. 편안하게 잘하는데 뭐 저는 프런트의 행보 어디까지도 이해 못하지만 트레이드도 많이 우리가 솔직하게 해서 실패작이 좀 많이 나오기는 했었어요. 근데 이미 뭐 바꿔줬는데 우리가 화를 낸다고 다시 그 취소해주는 것도 아니고 솔직하게 맞아요. 얘기해서 빡이 쳐 나도 빡이 치는데 윈윈이 되는 게 결국 우리 마음에도 편해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맞습니다. 윈윈이 돼야지 우리도 편한 거야. 또 류지혁 선수 잠실구장 와서 타석 서고 인사하면 또 박수 쳐주시고 하실 거잖아요. 당연히. 예, 그리고 그 류지혁 선수가 이 트레이드 되고 나서 그 조기현 단장한테 전화를 걸었대요. 두산 구단에 먼저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하고 기아에 전화 걸어서 저 류지혁입니다. 저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했다고 합니다. 응원해 주시죠. 이제 홍건희 선수도 류지혁 선수도 두 선수 다 잘 됐으면 하는 게 진짜 진심이에요. 정말. 홍건희, 류지혁 저는 뭐 윈윈이 돼야지 우리도 웃을 수밖에 없는 트레이드라고 얘기를 좀 정리를 하고 싶고요. 홍건희 선수 기록적으로 봤을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최원준, 윤명준, 그 다음에 박치국의 어깨를 덜어줄 수만 있다면 그들의 네. 이닝을 3분의 1씩만 가져와서 본인의 역할을 해줄 수만 있다면 불펜이 정상화되는 데에도 금방 걸릴 거라고 봐요. 금방 돌아올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맞습니다. 윤명준이 필승조로 가지고 뭐 셋업 전에 그 들어가는 불펜으로 가지고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괜찮아질 거고 류지혁 선수 보낸 거는 그냥 제 뇌피셜인데 프런트가 류지혁의 리미트를 명확하게 받고 지금부터 새로운 내야 자원을 키우겠다라는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내야 자원은 권민석, 이유찬일 가능성이 좀 높다. 그 중에서도 이유찬의 가능성이 좀 높기 그렇죠. 때문에 사실 이유찬이 뭐 이전에 류지혁 선수가 해왔던 롤을 또 계속 수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올 시즌에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또 넘어가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정말 만약에 홍건희가 없는 상태로 지금 불펜이 그 세 명이 계속 굴러갔으면 저는 아마도 셋 중에 둘은 누웠을 거라고 봐요. 어려워요. 네. 셋 중에 둘은 누웠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어쨌든 필요한 투수 하나가 들어온 건 맞다. 당장 내일 등록해서 쓴답니다. 당장 써야죠. 그렇죠. 예. 길게 봤을 때는 저는 5선발 대체 2번 정도 지금 2군에서 끌어올려서 쓴다 그러잖아요. 네. 만약에 조재영 선수가 어제 경기에서 실패 아닌 실패를 하고 다른 투수를 2군에서 올렸는데 그 선수도 실패 아닌 실패를 한다면 그 자리를 홍건희가 들어갈 가능성도 높다. 그렇죠. 예. 그 유니폼 잘 어울리더라고요. 합성 사진으로만 봤는데 굉장히 잘 어울리더라고요. 정말. 그러니까 뭐 얘기하실 거예요. 2군에 왜 투수가 없냐? 졸라 긁어 모았는데 왜 투수가 없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시즌 초에 보셨다시피 가장 2군에서 잘 던진다라고 생각했던 2명의 투수를 올렸는데 그 2명의 투수 모두가 스트라이크를 제대로 못 넣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올렸던 투수도 와서 난타를 당하고 사실 2군 투수들의 한계를 봤기 때문에 이 트레이드가 진행이 된 것 같거든요. 저는. 그렇죠. 예. 이제 아무래도 스프링 캠프를 거치면서 굉장히 기대했던 젊은 자원들, 그래서 뭐 젊은 선수들에 대한 기대치는 굉장히 높아졌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선수들이 아직은 1군에서 던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는 판단을 했을 때 트레이드가 전개가 된 거죠. 네.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이 트레이드가 윈윈이 돼도 팬들이 납득할 수 있는 건 FA 허경민 잔류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허경민 잔류가 안 됐는데 또 저런다? 그럼 그때부터는 싸움이야. 내가 봤을 때 진짜로 100%야. 허경민을 FA로 내보냈는데 류지혁까지 내보낸 거면은 대체자를 없앴다는 소리밖에 안 들기 때문에 결국에는 또 그 소리 나올 거예요. 100%입니다. 잠깐만요. 캠이 또 왔다. 됐다. 그래서 저는 허경민 선수가 남아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쪼기까지 트레이드 얘기를 좀 더 하실 얘기 있으신가요? 지금까지 뭐 이야기를 말씀을 다 드렸고 드릴 수 있는 말씀 다 드렸고 내일 기사를 하나 준비를 할 텐데 네. 지금 내용을 토대로 저도 네. 사실 양쪽 단장님과 이렇게 다 인터뷰를 해보고 기사를 쓰지는 못했어요. 아직 네. 저도.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해서 또 좋은 소식, 조금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소식들을 전달해 드리고 싶네요. 네. 여러분들께 얘기 드릴 거는 이렇게 류지혁에 화가 났지만 내일 경기 또 갑자기 조재영이 올라와서 잘해주고 NC를 잡는다면 그 누구보다 신날 사람이 저고 여러분 걸 알기 때문에 이미 진행된 트레이드에 대해서는 홍건희 선수가 좀 잘해줬으면 좋겠고 류지혁 선수도 가서 잘했으면 좋겠고 일단 우리는 또 내일의 야구를 기다리면서 시즌 끝나고 또 그러겠죠. 행복회로 터지면서 허경민은 잡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일단 그 전까지는 좀 지켜보시고 8시 50분이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뒤에 이제 준비한 여러분들의 질문하고 그다음에 그 조재영 선수는 하나 말씀드릴게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야구를 시작했고요. 그 처음에는 축구부였습니다. 하체 힘이 좋겠네요. 네, 아버지와 같이 야구랑 축구를 같이 했는데 야구가 더 재미있어서 야구부로 들어갔습니다. 축구부 들어가서 4학년 1학기 때 정식으로 야구부로 이동을 했는데 반대는 전혀 없었대요. 그러니까 야구하고 싶어서 야구한 선수고 잘 커서 이제 두산에 입단을 했으니 많이 응원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이정우 선수도 똑같은 테크트리 아니었나요? 그렇죠. 그럼 이정우 그리고 뭐 이제 사실 네. 중학교는 투수로 갔어요 이 선수가. 네. 초등학교 때는 외야수만 했고 공을 잘 던진다는 칭찬을 굉장히 많이 받았대요. 중학교를 투수로 갔고 뭐 이제 고등학교 때 그때 봉황대기랑 대통령배에서 4경기 3게임 선발 나와서 17이닝 2실점밖에 안 했거든요 이 선수가. 그때 이제 부모님이 굉장히 좀 기뻐하시는 걸 보면서 이 선수도 더 잘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이제 두산에서 1군 경기인데 이제 부모님께서 또 이 경기를 잠실에서 그 이뻐하는 아들을 또 보셔야 되는데 무관중이라 좀 아쉽기는 하지만 창원이군요. 잘 던져줬으면 좋겠네요. 아이고 이제 또 시작했기 때문에 건방 숨 참어. 미안한데 참어. 오늘은 좀 기분이 안 좋아서 지금부터 참어. 잠수요. 오케이. 여러분들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원준 소식부터 좀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팬들이. 아직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린다고 봐야죠. 올라올 때까지는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지켜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준이 형은
올라온다는 소식이 들리면 제가 바로 전화를 걸어서 네. 이 지케님께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오재원 소식은 방금 얘기 나눴는데 저희가 네. 오늘 검진을 했대요. 재원이 형이. 예. 재원이 형이 검진을 했는데 6주는 루머고요. 아직은 루머. 그거는 6주는 아직 루머고요. 결과 자체가 아직 나오질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꾸준히 지금 연락을 시도하고 있는데 좀 나오는 대로 가장 빠르게 알 수 있도록 제가 네.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오면 저희가 알려드릴 테니까. 그리고 오늘 했던 얘기 뭐 어쩌고 저쩌고 또 막 DC나 막 엠팍 가가지고 맞아. 막 떠들 건데 적당히 해. 그리고 옮겨가시는 분들, 시청해주고 옮겨가 주시는 분들 고마워요. 고마운데 워딩을 바꿔서 좀 쓰지 마세요. 제발. 왜곡하지 말라고 진짜. 왜곡하지 말아줘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그 저희가 작년에 네. 셀카 세레머니 있잖아요. 네. 그거 잠깐만요. 네. 정수빈이 누가 채팅창에 정수빈이 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 와서 우리의 워딩은 확인해보고 알려드리겠다였거든요. 근데 이미 갤러리에는 막 지켜가 그랬는데 정수빈이 그랬다는데. 네. 서엘 선수가 한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하지 마시고. 자, 1부 내용 지금 오신 분들을 위해서 간추려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류지혁 선수랑 홍건희 선수 트레이드 얘기했고요. 싱크가 안 맞아요? 저도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냥 할게요. 트레이드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조재영 선수에 대해서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재영 선수 얘기 또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함덕주 선수 인대 다친 게 아니라 쟤 똥강아지 저거 일로 와. 함덕주 선수는 저도 아침에 알아보니까 손목입니다. 손목. 체인지업을 던질 때 좀 밑으로 던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손목에 조금 통증이 있는 건데 뭐 우려했던 인대나 이런 쪽은 일단은 아니라고 저도 전달을 받았습니다. 네. 취재한 겁니다. 네. 뇌피셜 아닙니다. 그렇게 진행이 됐고요. 이거 뇌피셜 하면 큰일 나죠. 큰일 나죠. 정말 큰일 납니다. 이거는 뇌피셜할 내용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뭐 휴식을 줄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일단은 엔트리 말수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김승회 선수 얘기는 김승회 선수도 장훈 선수랑 마찬가지인 상황 같아요. 그 정도인 것 같고, 또 뭐 내야 이제 좀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팬들이 류지혁 선수 나갔으니까. 그래서 좀 대체 자원을 생각을 해봤을 때 기회 줄 선수는 사실 좀 많긴 해요. 곽빈은 아까 얘기 드렸는데 통증이 있어서 공 못 잡고 있다. 기사에서 나왔던 듯이. 그래서 올해 어려울 수도 있고 조금 많이 걸릴 수 있다. 시일이 좀 걸릴 것이다. 적어도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승환님 저도 답변을 드리고 싶은데 언제 1군 올릴까요? 감독님의 결정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 그걸 내가 알면은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그 정도를 내가 알고 있으면 내가 여기서 방구석에서 니네랑 야구 같이 안 본다니까? 저도 매니저 하죠. 진짜. 내가 방구석에서 너네랑 같이 야구 안 본다고. 나가서 일한다니까. 근데 궁금하신 거는 충분히 이해해요. 언제 이 선수가 1군에서 볼 수 있을까요? 뭐 팬분들 마음 충분히 이해하죠. 근데 감독님 결정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정말. 내부에서 들리는 소식이 없고, 이건 내가 하나만 얘기해 줄게요. 두산 베어스가 그런 썰이랑 내용이 지리게 안 나와요. 안 나오고. 그리고 일단 알려드릴게요. 물론 우리는 그 취재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이제 어느 정도 좀 확신을 가지고 취재를 하려면은 정말 깊이 파야 돼요. 디테일까지. 진짜 더럽게 안 나요. 제가 물론 스포티비였지만 그때는 어떻게든 나도 좀 알아보고 싶어서 이래저래 물어보잖아? 얘기를 안 해줘요. 내부 보안이 진짜 너무 내부 보안이 철저해요. 부서별로도 진짜 철저해요. 안 나와요. 안 나와.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식이에요. 뭐 트레이드, 영입 이런 게 있으면 그 기자분들한테 그런다면서 어디세요? 라고 이제 담당 기자분들한테 전화해서 어디세요? 그래서 저희 뭐 드릴 거 있는데 한 조금만 있다가 보내드릴 테니까 좀 기사 작성 좀 준비해 주세요 라고 하면 그때 터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직 그거를 경험해보지는 못했는데 그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트레이닝 파티에다가 선수 부상 내용에 대해서 문의를 합니다. 예를 들면 그러면 이제 구단에서 공식적으로 오픈한 건 어디까지냐 이제 이게 꼭 나오죠. 그럼 거기서 이제 말문이 막히죠. 그때 그 종석 기자님이 얘기해 준 건데 무슨 영입인가 뭐가 있었대. 근데 자기 이제 어디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종석 기자님이 구단에서 어디세요? 뭐 지금 뭐 기사 쓰셔야 될 게 있는데 조금만 기다리세요라고 얘기를 갔대. 그래서
뭔 소리야 이러고 이제 받았는데 그게 오피셜 거의 그렇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오피셜을 이제 뿌릴 때 확실히 좀 공평하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한 번에 쫙 이렇게 그 컨트롤은 잘하는 거죠. 예. 그리고 내부에서 이제 잡음이 흘러나온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용납이 안 되는. 예, 철저합니다. 그래서 몰라요. 저희도 누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리고 두산 베어스를 기업을 인수하려는 기업이 있을까? 매각설에 대해서는 저 말고 보이는 라디오 카테고리 가면은 경제 카테고리에 그거 다루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제가 그것까지 하면은 그분들 밥줄 뺏기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 가셔서 여쭤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예, 제가 경제통도 아니고. 이거는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구단의 입장, 네. 구단의 입장도 궁금해 하실 텐데 구단의 입장은 매각 안 한다. 아 좀 팔아라 좀 아씨 나는 저 개인적인 네. 입장은 좀 팔아라. 기사에도 썼습니다. 구단의 입장에는 이사에서는 매각 안 한다. 예. 팬들은 이제 진절머리가 난 거죠. FA 계속 놓치니까 프랜차이즈도 없고 우리는 뭐냐 이것 때문에 그런 건데 전 좀 내놔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예. 그거 저한테 말씀하시지 마세요. 저 힘 없어요. 강상 기자님이십니다. 예, 저 맞습니다. 작년과 똑같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사실은 여기에 한 분을 좀 같이 하려고 했으나 퇴짜가 아니라 정중하게 거절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꿈까지 있으셔서 한 구단을 치우쳐서 하면은 나중에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연락은 감사하다고 드렸는데 언제 추후에라도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채우지 못하는 부분이 2군에 좀 커넥션이 있는 분을 좀 모시려고 해요. 그래서 셋이서 하면은 더 좋지 않나 싶어서 그거는 제가 진행이 되는 대로 여러분들께 얘기를 드릴게요. 그러면은 분업화가 딱딱딱 되니까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좀 더 많이 드릴 수. 너 같이 가 있다가 나 얘기했어. 드릴 수 있으니까 저희가 준비를 좀 해드리고 꼬상권은 제가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또 질문 받겠습니다. 넥슨은 제가 얘기하는데 넥슨도 지금 회사를 파냐 마냐의 기로에 서 있고요. 그렇죠. CJ도 상황이 좋진 않습니다. CJ 얘기를 하시는데 투썸, 뚜레쥬르, CGV를 매물로 나눈 상황이에요. 그리고 부동산 매각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 CJ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거 먹는 거 아니야. CJ도 넉넉치는 않은 상황이다. 스마일 게이트 좋죠. 김광일 선수 1군 등록됐는데 상황이 어떤가요? 쓸 겁니다. 조금 더 김광일 선수가 편하게 던질 수 있는 상황부터 단계적으로 밟아 올라가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매각 얘기 계속 얘기하는데 형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은행권 계속 얘기하는데 내가 수백 번 얘기하지만 대한민국은 은행이 프로야구단을 갈 수 없다고 몇 번씩 얘기해. 금산분리법 때문에 하나 대전 했잖아요. 축구단 그거는 재단을 따로 세워서 뒤로 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또 재단을 세워야 돼요. 내가 어디까지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야. 자, 다음 얘기. 자, 질문 받습니다. 내가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서 진짜 아이고 신생 아니 선생님들 제가 다음 얘기가 기업을 얘기해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신상현 선수 잘 있을 거예요. 생존 여부. 잘 있을 거예요. 어허이. 그래서 편안하게 이제 질문하실 것들 이제 건방형도 이제 숨 쉬어. 쳐낼 사람들 제가 알아서 쳐낼게요. 네. 김대현 선수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2군에서 잘해주고는 있는데 잘해주고 있죠. 급하게 올릴 이유 없다. 정말 완전히 1군 스윙이 됐을 때 1군에서 통할 수 있는 스윙이 될 때까지 지켜본다는 거죠. 예. 급하게 올릴 이유 전혀 없다. 괜히 1군에 올려서 지금 페이스 무너뜨리는 것보다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2군을 개박살을 내고 올라와도 1군에서 터질까 말까 한 게 퓨처스랑 KBO의 1군과의 저는 갭이라고 보거든요. 양찬열 선수 2군 기록을 보셨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 정도의 스탯을 찍어주고 또 확실히 당장의 기록보다는 이 스윙이나 스윙 메커니즘이나 이제 선수의 그 자신감 이런 척도까지 판단을 해서 그리고 1군에 등록한다는 계획입니다. 당장 사실 부상이 아닌 선수가 1군에 안 올라올 때 왜 안 올라와요? 라고 하면은 저는 드릴 수 있는 답변이 없어요. 사실. 그거는 이제 차민호 PD가 예전에 얘기를 해줬는데 못 올라온 데는 못 올라올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해줬는데 그거를 우리가 탁 가서 얘기해드리기는 좀 어렵고 그러니까 이유가 딱 있다라고 얘기를 해. 현장의 판단도 그렇고 그게 저는 정확한 것 같아요. 김대현 선수는 저는 빨리 올려봤자 큰 의미가 없다. 2군을 박살내고 올라와도 되고 군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거기서 나아갔을 때 빨리 써봤자 FA만 빨라질 뿐이다.
그렇죠. 완벽하게 쓸 수 있을 때 그때 올려서 써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이미 지금 양찬열도 잘 하고 있잖아요. 네. 아 양찬열이 진짜 양찬열 선수는 좀 일화를 소개해드려야 네, 될 것 네. 같아요. 이 양찬열이 재밌는 선수예요. 굉장히 좀 저도 이 선수 인터뷰하면서 굉장히 좀 많이 유쾌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아니 왜 다 초등학교 4학년이야? 그때가 뭐 하기 좋은가 보죠. 초등학교 4학년 때 친구들과 동네 야구 하다가 자세한 건 모르지만 친구들이 주변에 리틀 야구단이 있대 라고 해서 자전거를 타고 가봤대요. 네. 근데 신기하기도 하고 제대로 배워보고도 싶어서 리틀 야구단에 취미반으로 들어갔는데 친구들이 본인보다 훨씬 잘했답니다. 그때는 단순 승부욕으로 일반반 말고 선수반 넣어줘 이렇게 해서 선수반에 들어갔대요. 그때 야구의 매력을 알게 되고 프로야구를 보고 프로야구 선수가 되고 싶다고 생각을 했는데 두산에 와서 안타도 치고 타점도 올리고 그러고 있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되게 재밌어요. 초등학교 1, 2학년 때는 부모님이 수영 선수를 시키려고 했었고 4학년 때는 태권도 선수를 시키려고 하셨는데 공부하는 거리가 멀었답니다. 리틀 야구 하기 전에 축구부를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이제 리틀 야구를 하면서 우익수, 유격수, 뭐 고등학교 때까지는 쭉 유격수로 뛰다가 이제 고등학교 1, 2학년 때 경기에 못 나가고 2학년 때 2루수, 뭐 대학교 때 외야수 이렇게 전향을 하면서 지금의 그 포지션을 갖게 됐죠. 뭐 본인이 지금까지 대학을 졸업하고 뭐 나이가 있지만 빠른 시일 내에 잠실야구장의 모습을 드러내겠다는 그 약속을 지켰고요. 거의 마지막으로 불렸잖아요, 드래프트장에서. 예, 그때 정말 기뻐했던 그 순간을 잊을 수 없다는 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두산 베어스 8라운드의 양씨는 진리야. 내가 봤을 때 양의지. 양의지요, 양찬열이요. 한번 지켜보자고요. 양현이 10라운드였죠. 그 2차 드래프트로 양현 선수가 이제 키움 갔었죠. 키움을 네. 갔죠. 예, 키움의 필승 게트조로 지금 활약을 하고 있는데 뭐 이 선수의 강점을 본인이 어필하는 강점은 뭐 어깨와 공격력 네. 예, 뽐내고 있죠. 예, 어쨌든 이 선수가 스스로 대학교에서 자기 개발을 하기에 딱 좋은 시기가 대학교 때라고 느꼈기 때문에 그때 열심히 한 결과가 지금까지 이어지는 게 아닌가. 좀 박수를 보내고 싶네요. 스토리가. 양종민 선수 얘기는 뭐 좋은 선수였지만 안타깝게 우리 팀에서는 꽃을 피우지 못했다 제대로. 예. 그리고 좀 생각을 해보자면 양찬열 선수가 팬들이 봤을 때도 굉장히 야무지게 야구한다라는 느낌. 야무지게 야구하죠. 얼굴도 잘생겼고 이 선수가 또 뭐랄까요? 진짜 파이팅이 넘쳐요. 보면 굉장히 파이팅 넘치는 선수라 두산 스타일의 그 허슬드 스타일에 딱 맞는 그런 선수라는 느낌이 딱 들어요. 정말. 처음 수비 봤을 때는 깜짝 놀랐어요. 일단 안타가 된 타구인데 펜스 플레이 정확했고 어깨 좋고 2루로 다이렉트로 공을 뿌리길래 그렇죠. 오우야 이랬는데 타구 판단은 아직은 조금 그러니까 토요일날 그게 조금 빠른 타구였는데 이게 잡는 줄 알았더니 빗나가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도 역시 뭐 계속 해가 나가면서 좀 좋아질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담당 기사 담당 구단이 이제 두산이랑 삼성 담당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천웅 닮은 거는 제가 얘기한 거고요. 이천웅 닮았어요. 이천웅 선수 맞아요, 닮았어요. 진짜. 네. 딱 보자면 이거 이천웅 선수랑 똑같이 느낌 생겼네요. 비슷해요, 정말. 느낌 네. 있는데 근데 뭐 그건 알고 황경태 선수 제대랑 이 선수들 제대는 나무위키 가시면 저보다 확실하게 나오니까 제발 여기서 물어보지 마세요. 예. 예, 부탁드립니다. 그쵸. 황경태 잘생겼어요. 진짜 잘생겼어요. 황경태는 진짜 모델인 줄 알았어요. 정말. 부탁이에요. 그 선수들 제대는 나무위키 가면은 그 선수 검색하면 나와요. 제가 막 이렇게 막 줄줄줄 외우고 다닐 수가 없어요. 예. 거기 가서 질문하시는 게 빠릅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김민혁 선수는 군대 복무 중이고요. 예. 김재환의 부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재환 선수는 곧 살아납니다. 김재환 선수는 사실 슬럼프가 크게 긴 선수는 아니에요. 그리고 홈런을 쳐도 김재환 선수가 그냥 단순히 이 얘기를 항상 드리는데 김재환 선수는 힘에 의존해서 홈런을 만들어내는 타자가 아니에요. 김재환 선수는 그 특유의 기술과 그 힙턴 그리고 팔로스루까지 완벽하게 3박자가 이어지는 그 동작으로 홈런을 만들어내는 선수이기 때문에 일단 뭐 슬럼프가 어느 정도 간다고 해도 안타 하나 이제 좋은 타구 하나에 확실히 반전할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저는 조금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게
헛스윙 비율이 좀 너무 높아요 올 시즌. 최근에 조금 높긴 하죠. 38%까지 치솟은 걸 봤거든요 시즌에. 확실히 올해 이제 구종을 보면 이제 그만해 그만. 예, 얘기하고 계시죠. 포크볼이나 슬라이더보다는 좀 체인지업 쪽에 헛스윙이 늘어난 모습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사실 김재환 선수가 슬럼프가 긴 유형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적응을 하고, 오히려 사실 타격감이 안 좋을 때 페스트볼보다는 변화구를 노리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변화구를 노려서 거기서 안타가 나오면 극적으로 이제 페스트볼의 타이밍을 맞추고 살아날 수가 있다는 이제 그런 그 타격 전문가에게 이런 조언을 좀 들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김재환 선수에게도 적용이 되겠죠. 제가 다음 방송 때는 판교에서 하든지 아니면 쟤를 어디 가둬놓던지 할게. 정신이 없네. 아 진짜. 아 정말. 잠깐만 저 얘기 좀 하고. 예. 방귀가 안 열어서. 근데 정말 사람 저렇게 좋아하는 강아지는 정말 처음 봤어요, 진짜.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강아지를 되게 좋아하는데 사람 이렇게 좋아하는 강아지는 처음 봤습니다, 저. 나좀 스트레스 받아. 여러분들은 이제 캠으로 보시고 가끔 보시니까 귀엽겠지만 누구 올 때마다 저러면 아주 미쳐요 진짜 이게. 네. 그럴 수 있죠. 아주 미쳐 죽을 것 같아요. 네. 주인도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때 보니까 누워 계실 때 막 배에 올라와가지고 위로하고 그러는데. 그날 너무 아팠어요. 정말 너무 아팠어요. 그 깐족거리다가. 그래서 뭐 더 질문을 받고 있고요. 이제 좀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얘기들 하시고, 송승환 선수가 지금 아직은 그거 좀 확인을 해볼게요. 기자님도 아마 파악 안 되셨을 것 같은데. 송승환 선수도 제가 확인을 해볼게요. 진짜 송승환 선수도 굉장히 매력적인 선수죠. 저도 되게 좋아하고 패기 넘치고 또 그런 선수인데, 일단은 조금 더 파악을 해보고,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짜 이 두산의 1, 2군 뭐 전체적으로 항상 뎁스 차트를 올려놓고 공부를 하고 하지만, 최근에 야구팀 전체를 관장하면서 이슈가 너무 많았어요. 정말 이제 그런 상황에서 딱 필요한 정보를 선택과 집중을 하다 보니까 조금 정보를 수집하기가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우선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제가 또 접수를 해서 팬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시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추후에는 정말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와서 드릴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많이 할게요. 일단 뭐 어느 정도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다음 방송 때까지 궁금한 질문을 지금 써주셔도 되고요. 그럼 저희가 준비를 할 테니까 그렇게 얘기해 주셔도 되고, 만약에 당장 궁금하신 거면 제가 내일이나 이제 내일부터는 또 야구가 시작하고 일을 하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바로 알아서 이제 지케님 방에서 중계 도중에 전달을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도 조치할 수 있겠고요. 진짜 다른 팀을 언급해서 그렇지만 한화 이슈로도 굉장히 바빴어요, 정말. 한화 이슈로도 굉장히 바빴어요, 정말. 그것도 그럼 살짝 해보죠. 참. 사퇴를 어제 하셨습니다. 예. 사퇴를 하셨는데, 그리고 오늘 1군 라인업에 대폭 변동 10명을 내려버렸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봤고. 네, 저도 깜짝 놀랐는데 어떠세요? 개인적으로 저는 되게 그냥 뭐 타팀이지만 뭐 하나 팬들이 한용덕 감독한테 뭐 얼마나 물렸는지도 모르겠고 화가 났는지도 모르겠지만, 좀 마무리가 왜 우리나라 야구판은 항상 감독을 떠나 보낼 때 마무리가 왜 이렇게 다 안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SK가 감독 이취임식 하잖아요, 항상. 이게 보여주기식이라도 어떻게든 아름다운 이별로 악수도 한번 하고, 전 감독과 현 감독이 이제 악수라도 하면서 덕담이라도 나눌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 자체가 이건 SK가 굉장히 잘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마무리는 아쉬웠죠, 확실히. 한화는 지금 한대화 감독 때부터 계속해서 좀 마무리가 사실 아쉽잖아요, 전체적으로. 임기를 채운 감독은 김은경 감독이 유일하고요. 이제 그럴 정도인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아름다운 이별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물론 구단에서도 감독의 행보가 100% 마음에 들 수 없겠고, 감독은 더더욱 구단에서 이제 원하는 만큼의 지원이
100% 되는 경우가 그러니까, 제로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에 불만을 가질 수 있고 그런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조금 아름다운 이별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쉬웠고 한화를 또 담당을 오래 해왔잖아요. 그렇죠. 이전에 예, 그러면서 뭐 감독님들 다 굉장히 좀 각별했고 그런데 예, 아쉬운 선택이었습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 코치진을 한 번에 내려버리고 말소시킨 다음에 등록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이 고깝게 봤어요. 개인적으로. 그거는 제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안이 고깝게 봤어요.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요. 그런 거는. 예. 그냥 아예 그냥 사퇴를 시키든가 지금 당장 경기에서. 근데 그 나머지 경기들을 진행하는데 한영덕 감독 자체가 그냥 되게 사람이 이게 되게 좀 그렇게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뭐 말로 표현하기 좀 자존심이 그런데. 강하고. 예. 그래서 좀 그건 그랬고, 근데 이제 뭐 거기에서도 아시다시피 최원호 감독 대행이 이제 어제 선임이 됐는데 선임이 됐죠. 정말 좋은 판단. 저는 좋은 판단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한화가 사실 뭐 어느 정도의 세대 교체도 필요하고 육성을 위한 육성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팀이 그만큼 2구는 과정을 봅니다. 육성이 필요해요. 2구는 육성을 위한 그 과정을 보는 곳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분명히 여유로운 건 있습니다. 이 선수가 굉장히 메커니즘이나 이런 게 좋아요. 그러면 한 라인업에 고정시켜서 기회를 쭉 줄 수가 있겠고요. 예, 이제 이런 부분들을 그 프로세스를 봐왔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과정을 봐왔기 때문에 얘기하시죠. 네. 예, 과정을 쭉 봐왔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좋았던 선수들이 1군에서 자신감을 찾을 수 있게 해주는 이제 이런 과정을 최원호 감독 대행이 밟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이제 여러분들께 좀 여쭤볼게요. 이거는 저도 그냥 팁을 드리는 건데 최원호 감독 대행 이제 모습 보시면은 어떤 이미지인가요? 최원호 감독 대행 이제 외모 비주얼로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예. 스마트. 굉장히 스마트하고 그 소통왕, 소통왕 느낌이죠, 되게. 그러니까 최원호 감독 대행이 지금 시기에 어쨌든 1군을 올해만 맡고 내년에 다시 2군으로 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최원호 감독 대행이 해설위원 시절부터 사실은 들어오면은 오늘 최원호 해설이니까 제 마이크 좀 줄이고 저도 좀 듣겠다고 얘기하는 맞아요.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운동을 했던 사람이 저 정도로 공부를 해서 본인의 박사학위까지 따고 그리고 본인이 운동했던 거에 잘못됐던 거를 솔직히 얘기해서는 그렇게 20년 30년을 운동했던 거를 버리고 새로운 걸 받아들이긴 사실 어렵잖아요, 누구든. 근데 완전히 그걸 다 바꿔버리고 지금 시대에 과학적으로 막 이렇게 가는 걸 봤을 때에는 저는 좋아요. 저는 정말 좋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이제 정말 소통을 중시하고 약간 정말 좋은 형님 이미지잖아요. 카리스마 장난 아니에요. 카리스마 장난 아닙니다, 진짜. 선수들 대충 하는 거 용납 안 될 거예요, 절대로. 그 예전에 LG 트윈스 투수 조장 시절에 카리스마가 진짜 어마어마하셨대요. 예. 그러니까 선수들 대충 하는 거 절대 용납 못 할 거고, 또 그만큼 열심히 하는 선수들에게는 정말 전폭적인 지원을 해줄 거고, 또 본인이 사실 선수 시절에 이제 커리어를 보면 2차례 10승을 했었고 굉장히 경쟁력 있는 선발 투수였지만 실패도 해봤고 또 성공도 해봤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선수들의 마음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지도자예요. 예, 그런 부분을 저는 조금 높게 평가하고 싶고 탁월한 선택이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KBO에 아직도 정착이 되진 않았는데 요즘에 메이저도 그렇고 최근에 KBO에서도 좀 언급이 되고 있는, 우리가 얘기했을 때 그 피칭 터널이라는 구간을 그 터널 구간을 저는 해설위원 입에서 최원호 해설위원회에서 처음 들었어요. 그걸 이제 신재학 위원도 지금 그 터널링이라고 하죠. 피치 터널, 뭐 터널링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역시 그 투수들의 메커니즘, 이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하나 담당했을 때 얘긴데 2018 시즌부터 막 김민우 선수 이런 선수들을 150km 넘게 던지고 박상원 150 던지고 막 150km 선수들이 막 나왔었잖아요. 이제 그게 단순히 그 뭐 힘을 많이 쓰고 웨이트 트레이닝을 많이 하고 이제 이런 부분이 아니라 메커니즘을 바로 잡았을 뿐인데 구속이 올랐다. 이제 이게 그 피치 터널이랑 이제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익스텐션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투수가. 그렇죠. 이 익스텐션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국 투수들한테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메이저리그 선수들은 막 이제 195 막 이제 이런 엄청난 장신들이 공을 던지는데, 한국 선수들은 이제 체형이나 뭐 다리 길이나 그리고 팔 길이가 짧잖아요. 그렇죠. 팔 길이가 서양인에 비해서 짧기 때문에 이 익스텐션이 길고 짧은 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이 익스텐션이 영향을 미치는 선수가 지금 한 명 나타났답니다. 플렉스는 아니에요? 플렉스에는 외국인 투수고 우리나라에 국내 선수 중에 한 명이 나타났대요. KT의 소형준. 아 팔이 길고 팔이 엄청 길고 보통 그 익스텐션이 다른 투수들에 비해서 1, 2m 더 나온다. 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 선수가 공끝이 살아서 움직이는 빠른 공을 던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네요. 예. 예, 너네 팀 선수들은 소형준 한 번씩 털어봤는데 우리는 소형준한테 호구 잡혔다는 호되게 얘기가 당했어요 진짜. 두 경기를 지금 당했거든요. 예. 호구 잡혔다라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아마 팬들이 좀 기겁을 할 텐데 그럴 수 있죠. 죄송합니다. 소영준 선수 언급했을 때 이제 오 하신 이유가 여기 있었군요. 다 이제 호구 잡혔다라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진짜 야 알면서도 못 치고 근데 이제 팬들은 황당했던 게 데스파이네가 KBO 외인 중에 최고래며 근데 데스파이네는 때려내고 소영준을 못 털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얘기 잠깐만 해보시죠. 데스파이네 피칭에서 두산 타자들이 제가 나중에 이제 뭐 경기를 하면서도 보고 이제 봤는데 제가 영상으로 봤을 때는 특별한 쿠세를 찾아내지는 못했거든요 사실은. 네. 근데 선수들은 뭔가 무슨 공이 들어오는 걸 알고 치는 듯한 작전을 갖고 나와서 기자님이 보셨을 때 그 선수들한테도 좀 물어봤어요. 이제 데스파이네 선수가 다른 팀은 어려워하는데 계속 어려워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쳤냐고 하니까 생각보다 무브먼트가 엄청 지저분하거나 이제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전 영상을 보고 뭐 꾸준히 피칭 패턴이나 이런 걸 공부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데스파이네 선수가 좀 그게 있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선수도 되게 재밌는 게 어떻게든 자기는 무조건 100개를 던지고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러니까 그때 초반에 한 70개 던졌을 때 엄청나게 그 많은 안타를 허용했잖아요. 그쵸. 예, 얻어터주다는 표현 타팀이니까 하긴 그런데 엄청나게 많은 안타를 맞고 실점을 했는데도 본인은 어쨌든 100개 던지면서 밸런스를 잡고 내려가야겠다고 했대. 본인만의 루틴인 거죠 그게. 그렇죠. 네. 그게 본인만의 루틴이다. 예, 그래서 5회까지 나눴다고. 이제 6회를 나오려고 그랬대요 사실. 네. 근데 이제 일요일도 던져야 되고 좀 그렇기 때문에 한 템포 끊어줬다는 이강철 감독이. 또 카리스마 있으시거든요 이강철 감독도. 끊어줬죠. 뭐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안 그래도 그 얘기가 이제 뭐 살짝 네. 나왔는데 또 두산 팬들은 그랬어요. 김태형 감독 밑이었으면은 지가 109 던지기 싫다 그랬어도 109 던지게 했을 거라고. 근데 꼭 그렇지도 않아요. 감독님도 안 될 땐 바꿔줘요 선발 투수로. 그러니까 이제 팀별로 딱딱 이게 좀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삼성의 경우에는 외국인 투수들이 그 벤 라이블리랑 그 데이비드 뷰캐넌이 어떻게든 우리는 5이닝을 채우겠다고 미리 약속을 좀 했답니다. 그리고 팀 입장에서도 그게 굉장히 좋고요. 선발진이 썩 잘 돌아갔던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런 팀마다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근데 3회 던지면서 점수를 그렇게 15안타 막 이렇게 맞는데 5회까지 그걸 던지겠다고? 그래서 그날 이야기를 하다가 수원에 있는 그 기자들이랑 막 이야기를 하다가 야 이거 20안타 신기록 나오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때. 근데 방송에서도 얘기했어요. 근데 저 정도로 안 내려가는 거면은 이유가 있다. 이유가 있다. 근데 이강철 감독이 가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 봤을 때 나왔거든요. 그쵸. TV에. 그래서 네. 저건 감독은 내려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저거 100% 지가 던지겠다고 온고지 뿌리는 거라고. 예. 근데 뭐 그게 맞았네요. 정확하시네요 네. 진짜. 예.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내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 질문이 올라왔는데 탱킹? KBO 리그에는 탱킹이 어딨어요? 탱킹도 없고 리빌딩도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적을 내면서 뎁스를 쌓는 게 KBO의 방식이지 여기서는 리빌딩 탱킹을 언급하긴 좀 애매해요. 근데 그래도 삼성이 성적이 안 좋았을 때 투수 자원을 확실하게 잘 긁어 잘 모았다. 모았죠. 잘 모았죠. 진짜 잘 모았다.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 뭐 이제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뭐 삼성 방송 아닌데 그래서 이거를 KBO 리그의 흐름상 이렇다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저도 저 얘기도 맞아요. KBO의 탱킹이 존재할 수가 없는 게 외국인 원투펀치랑 타자 하나가 갖는 비율이 굉장히 커요. 너무 커요. 이 리그는. 그러니까 사실 한국 야구가 좀 시대를 나누자면 외국인 타자가 도입된 외국인 3명 시대와 2명 시대로 또 갈라지거든요. 그렇죠. 그 외국인 선수 슬롯을 늘리지 않았다면 테임즈 없어요. 페르난데스 없어요. 없죠. 예. 그리고 삼성의 류지혁 카드를 맞춰보지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삼성은 내야 자원이 지금 필요가 없습니다. 딱히 솔직하게 해서. 지금
토요일 경기 보시면 3루 1루에 양우현 백승민으로 메우는 걸 보셨다시피 내야는 자원이 많아요. 굉장히 김지찬 선수도 있고. 그래요. 삼성은 내야가 지금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살라디노가 일단 3할 치는 유지혁인데 어떻게 보면 다 돌아다니죠. 예. 네. 삼성은 필요가 그리고 없습니다. 박계범도 있고요. 그렇죠. 외야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국혜성이랑 최지강 정도 미안합니다. 네? 미안합니다. 예, 잠시만요. 누구요? 최지광이라고 괜찮더라고요. 잘 아, 던진다. 답변 안 하겠습니다. 잘 던지더라고. 좀 탐나더라고. 예, 크로스 라인 크로스 하셨네. 라인 크로스. 선 넘었어. 미안해. 네, 라인 크로스 하셨어요. 농담. 잘 던지더라고. 지금 최지광 진짜 잘 던지더라. 트레이드 가치가 진짜 장난 아니에요. 최지광이면 제가 봤을 땐 기둥 하나 뽑아야 돼요. 그쵸. 네. 20대 초반의 선수인데 지난해 능력 보여줬고 올해도 1점대 찍고 있고 이 선수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는 정말 엄청난 출혈이 기둥 뽑아야 돼. 기둥. 예. 그 국혜성 선수 좋은 타자예요. 그리고 진짜 맞아요. 웃는 게 비웃는 거 절대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장난친 거예요. 부러워서 삼성 불펜이 진짜 너무 부럽다. 너무 잘 돌아가더라고요. 거기에 내일 오승환 선수. 끝판대장 보러 갑니다. 제가 끝판대장 보러 가는데 내일 오승환 선수 복귀전. 그 오승환 선수가 당장 내일 나오게 된다면 사실 오승환은 어떻게 보면은 한국 야구를 대표하는 마무리니까 좀 언급을 하자면 되게 궁금해요. 지금 147, 8 나오는데 1군에서 어떻게 던질지. 예, 징계는 끝났고 내일 등록합니다. 내일 등록하고 던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오승환 선수가 복귀 첫 세이브가 한미일 통산 400세이브예요. 의미가 좀 커요, 사실. 예. 이제 거기는 알아서 할 거고. 예. 삼성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앞으로 오승환을 못 나오게 한다. 초반에. 예. 초반에 박살을 내야 된다. 그건 것 같고. 이제 더 이상의 질문이 없으신 것 같은데 조금만 더 받아보고 저기 40분까지만 오늘 방송 딱 하고 싹제 다시 보기는 남길게요. 예. 남기고 유튜브랑 네이버에 따로 올릴게요. 제가. 이영범 선수도 만들어서 올라올 거예요. 예, 분명히 만들어서 올라올 수 있는 선수고 지금 초반에 이제 마무리 보직의 불펜이 전체적으로 흔들리면서 조금 자신감이 많이 전체적으로 떨어졌던 상황인데 저는 그렇게 봐요. 일단 지난 3경기에서 불펜이 금요일 함덕주 선수가 잘 버텼고 토요일, 일요일 함덕주 없이 진짜 팽팽한 승부였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걸 버텨낸 게 불펜 투수들에게는 굉장한 모멘텀이 됐다고 해요. 선수들도 이 경기를 우리가 막아낼 수 있구나, 우리 불펜 안 나쁘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확실히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이 플러스 효과가 굉장히 크고 여기에 따라서 이영범 선수도 또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고 예, 그렇게 봅니다. 저는. 근데 불펜은 지금 어느 정도 올라오고 있어요. 진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 초반에 너무 안 좋았기 근데 때문에. 너무 안 좋은 사이클이 너무 오래 가서 그렇죠. 이게 좀 걱정이었거든요. 저도. 그래. 근데 이영범 선수는 일단 그 재고를 잡고 하면은 확실히 위험 요소는 적은 투수기 때문에 또 기대를 할 만합니다. 장재영 메이저 가는지는 그 인스타그램으로 직접 물어보시고. 그거 진짜 중요해요. 근데 두산이 이게 2번이라 2번인 게 너무 안 좋아. 안 이번에. 좋은 타이밍에 2번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장재영이 메이저리그 갔어요. 그러면 오케이, 어쩔 수 없지 이렇게 될 텐데 장재영이 키움을 가도 나승엽을 못 뽑아요. 뽑죠. 같은 독일고등학교. 학교에서 1차 지명 2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단통 강효종으로 가야 되는 좀 그런 상황도 나올 수 있는데 일단 여러분도 그래서 짧게 홍보를 드릴게요. 6월 11일부터 목동야구장에서 황금사자기 고교야구 대회가 열립니다. 그거 주간이 스포츠 동화죠. 그렇죠. 동아일보사랑 스포츠 동화인데 동아일보사랑 스포츠 동화 주관대회인데 네. 그거 보시면 이제 선수들 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강효종 그리고 이의리 이런 선수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의리 선수 의리 있대요, 굉장히. 근데 예. 이제 아프리카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저작권이 없어서. 고맙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볼 수가 없고 여러분들이 많은 또 IB일 거예요 아마 방송사가 아니면은 딴 데겠죠? 조선인가? 스포티비래요. 거기 가서 많이 보시고 나는 모르겠다. 중계권 없어가지고 방송 안 한다. 여기까지 얘기할 거고. 자, 요거 조금 요래조래 생각을 해봤지만
결론은 류지혁 선수를 떠나보낸 데는 이게 정의 요소가 좀 크다 우리가. 예, 좀 맞습니다. 아쉽다. 홍건희가 나쁜 투수가 아니다. 요 얘기가 아니라 좋은 투수가 아니어서 우리가 화가 나는 게 아니라 그럼요. 그냥 류지혁과 함께했던 시간이 길고 미운정 고운정 다 들었는데 그런 선수가 한순간에 갑자기 타 팀으로 트레이드가 됐기 때문에 가슴이 아픈 거지. 요 트레이드를 통해서 그래도 불펜은 좋은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고 그리고 불펜의 이 혹사를 어느 정도 이닝 관리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좋을 수는 있다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 마운드랑 수비는 한 번 만들어 놓으면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 흔들리지 않는 좀 타격은 사실 사이클이 있잖아요. 그 좋았다 나빴다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10점 주고 11점을 내는 지금 스타일의 야구가 쭉 이어질 수가 없다는 그치. 거죠. 이제 그럴 때 투수들이 최소 실점으로 막아서 타자들이 어느 정도의 득점만 해줘도 이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려면 확실히 투수력을 가지고 가는 게 맞습니다. 이제 이런 점에서 트레이드가 양팀 모두에게 성공으로 좀 귀결됐으면 좋겠고요. 또 홍건희 선수는 오늘 오전에 통화를 했습니다. 목소리가 굉장히 좋아요. 네. 목소리 굉장히 좋고 낙천적인 선수고 또 박세혁 선수 그리고 이현승 선수 그리고 이형범 선수 이렇게 또 가까운 선수들이 있다고 하니까 적응하는데도 문제 없을 겁니다. 예, 잘하고 싶어 하니까 응원 많이 해주세요. 예. 이악 물고 류지혁 선수도 잘했으면 좋겠고 홍건희 선수도 와서 잘했으면 좋겠고 뭐 거기까지입니다. 그 이상의 감정도 없고 지금은 이미 결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이성을 조금 이제는 되찾을 시간이어서 이성을 좀 되찾으시고 홍건희가 어떤 투수인지 지혁이도 이제 가서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응원해 주시면 되고 이제 홍건희 선수는 우리 팀의 소속의 일원입니다. 그래서 잘해줬으면 좋겠다가 제 마무리고 아까 얘긴 다 했어요. 예, 황당마둥님 그 박세혁 선수랑 상무에서 같이 있었어요. 예, 홍건희 선수가 상무에 같이 있던 게 이현승 선수라 늦게 갔잖아요. 홍건희 선수 일찍 갔고. 10억군이나. 예, 홍건희 선수 2년 차에 갖고 그 이현승 형님이 또 늦게 가셨잖아요. 예. 그래서 아니 상무에서 이현승 선배하고 만났다길래 깜짝 놀랐어 진짜. 예. 잘해줬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질문 너무 없으면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 할까 합니다.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감사합니다. 고생들 하셨고 내일 저는 중계방송 때 뵙겠고 강상 기자님은 대구로 넘어가십니다. 예,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수고들 하셨고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이따 봬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